조선은 이상한 나라였다. 왕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그 왕조차 자신의 말과 행동이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왕의 모습은 말 한마디로 생사를 가르고 기분에 따라 세상이 흔들리는 존재다. 그러나 조선의 왕은 달랐다. 조선에는 왕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다. 붓을 들었다. 이들의 이름은 사관.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였다. 있는 그대로 적는 것. 왕이 화를 내든 정치를 잘하든 실수를 하든 침묵하든 모든 순간은 기록되었다. 이 기록은 왕에게 보고되지도 않았고 왕이 고칠 수도 없었다. 심지어 왕이 죽을 때까지 그 내용은 봉인되었다. 조선 왕조실록. 이 책은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스스로를 감시하기 위해 만든 가장 집요한 장치였다. 왜 조선은 이렇게까지 기록에 집착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했다. 조선은 사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도 틀릴 수 있고 신하도 변할 수 있으며 권력은 언제든 폭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선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은 기억이 아닌 기록을 택했다. 말은 사라지지만 글은 남는다. 왕이 바뀌어도 정권이 뒤집혀도 기록은 남아 다음 시대의 판단을 기다린다. 실록은 현재를 위해 쓰인 책이 아니었다. 미래를 위한 고발장이었다. 이 나라에서 왕은 가장 강한 존재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감시받는 존재이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이 조용한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한다. 승자의 자랑이 아니라 패자의 변명이 아니라 사람이 남긴 흔적을 따라. 조선 왕조실록. 잠들기 전에 듣기엔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기록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권력은 과연 누가 기억해야 하는가? 조선의 기록은 혼자 쓰이지 않았다. 왕이 있었고 신하가 있었고 그 모든 장면의 한쪽 구석에는 늘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다만 듣고 보고 적었다. 그들의 이름은 사관. 조선의 사관은 기자가 아니었고 비서도 아니었다. 그들은 왕의 사람이 아니었고 어느 파벌의 편도 아니어야 했다. 사관의 임무는 단순하지만 가혹했다. 사실 그대로 기록할 것. 왕이 화를 내며 신하를 꾸짖는 순간도, 침묵 속의 회의가 끝난 날도, 술에 취해 판단을 흐린 밤도 예외는 없었다. 중요한 것은 사관이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왕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선의 왕은 자신의 말 한마디가 언젠가 책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야 했다. 그래서 왕은 종종 물었다. 방금 말한 것 적지 말라. 그러나 사관은 그 말을 적었다. 왕이 기록을 금하려 하였다. 이 한 줄이 왕의 인격을 드러내는 문장이 되었다. 사관이 적은 것은 곧바로 실록이 되지 않았다. 그들이 현장에서 적은 기록은 사초라 불렸다. 사초는 아무도 볼 수 없었다. 왕도, 대신도, 심지어 사관 자신도 다시 열어보지 못했다. 이 기록은 왕이 죽은 뒤에야 여러 사초를 비교해 하나의 실록으로 편찬되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쳤을까? 조선은 알고 있었다. 기록은 언제든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사람의 기억은 틀릴 수 있고 한 번의 기록은 편향될 수 있다. 그래서 조선은 여러 사관의 기록을 겹쳤었다. 서로 다른 붓끝이 같은 장면을 기록하게 했다. 권력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조선은 무력을 택하지 않았다. 기록을 택했다. 사관의 자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 왕의 눈 밖에 나면 유배를 가기도 했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사관은 붓을 내려놓지 않았다. 조선이 500년을 버틴 이유는 강한 군대 때문도 부유한 재정 때문도 아니었다. 말을 기록하는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왕보다 오래 남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문장이었다. 이제 우리는 왕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적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조선을 바라보게 된다. 조선 왕조실록은 왕의 자서전이 아니다. 사관들이 남긴 집단의 기억이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다음 질문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과연 기록은 언제나 공정했을까? 조선의 시작은 아름답지 않았다. 새 나라는 피 위에 세워졌다. 왕조의 첫 기록은 이미 갈라져 있었다. 이성계는 새 왕이 되었고 이전 왕조는 역사가 되었다. 문제는 그 역사를 누가 쓰느냐였다. 조선은 고려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동시에 고려의 기록을 이어받았다. 새 왕조가 옛 왕조의 역사를 쓴다. 이보다 위험한 일은 없었다. 태조실록은 처음부터 조심스러웠다. 반역은 혁명으로, 패배는 혼란으로 바뀌었다. 칼을 든 자는 충신이 되었고
지켜본 자는 무능이 되었다. 기록은 사실을 숨기지 않았지만 표현을 선택했다. 왕자의 난, 형제가 서로를 죽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기록은 감정을 덜었다. 피 대신 질서를, 복수 대신 안정을 썼다. 왜일까? 새 왕조는 정당해야 했다. 태조는 알고 있었다. 칼로 얻은 왕위는 기록으로 정당화해야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실록은 사건을 적되 판단을 아꼈다. 그러나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다. 사관은 사실을 남겼고 독자는 의문을 남겼다. 누가 옳았는가 보다 누가 살아남았는가가 중요해졌다. 태조실록은 말해준다. 역사는 항상 공정하지 않다고. 하지만 기록은 완전히 거짓도 아니라고. 승자의 언어는 부드럽고 패자의 이름은 짧다. 조선의 첫 실록은 그 사실을 조용히 보여준다. 그리고 다음 왕은 이 교훈을 훨씬 잔혹하게 사용한다. 태종의 정치는 조용하지 않았다. 그는 칼을 숨기지 않았다. 왕권은 말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태종은 먼저 배웠다. 가장 먼저 처가였다. 왕의 장인이 역적으로 기록된다. 사적인정은 국법 앞에서 사라졌다. 실록은 감정을 쓰지 않았다. 다만 결과만을 적었다. 사람은 죽었고 왕권은 강해졌다. 태종은 두려움을 정치로 바꾸었다. 신하는 말을 줄였고 왕의 말은 늘어났다. 회의는 길어졌고 결정은 빨라졌다. 태종실록은 이 시기를 단정하게 남긴다. 잔혹하다는 평가보다 필요했다는 표현이 앞선다. 왜일까? 조선은 아직 불안했기 때문이다. 왕권이 흔들리면 나라도 흔들렸다. 태종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피를 흘렸고 기록은 굳어졌다. 사관은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적었다. 왕권이 확립되었다. 그 한 줄에는 많은 피가 숨어 있다. 태종은 역사에 미움을 남겼고 조선에는 안정을 남겼다. 이 선택은 옳았을까? 실록은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왕에게 과제를 넘긴다. 칼 위에 선정치 다음엔 말 위에 선정치가 온다. 세종은 말보다 숫자를 믿었다. 정치는 의지가 아니라 근거라고 생각했다. 백성의 삶을 느낌으로 짐작하지 않았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전에 얼마나인지 물었다. 비가 오면 곡식은 얼마 줄었는지, 가뭄이 들면 떠난 집이 몇 호인지, 홍수가 나면 다친 사람은 몇 명인지. 세종은 보고서를 여러 번 돌려보았다. 숫자가 어긋나면 다시 묻게 했다. 현장의 말과 기록이 다르면 멈췄다. 실록에는 감탄보다 표가 많다. 백성의 삶은 문장이 아니라 항목으로 남는다. 굶주림도 통계로 적혔다. 도망도 숫자로 기록됐다. 세종은 그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수치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 보고가 끝나면 질문이 이어졌다. 왜 이 고을만 더 굶는지, 왜 이 지역은 세금이 줄지 않는지, 왜 같은 법이 다르게 작동하는지. 세종의 말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질문은 끝이 없었다. 왕은 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해를 원했다. 그래서 결정은 늦었고 정책은 신중했다. 실록은 이 과정을 차분히 따라간다. 화려한 개혁보다 지루한 점검이 많다. 세종의 정치는 속도가 아니라 누적이었다. 하루의 기록이 쌓여 제도가 됐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적혔다. 정책이 효과 없던 날도 숨기지 않았다. 세종은 실패를 지우지 않았다. 그것도 백성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종의 실록은 차갑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무관심이 아니었다. 정치는 판단이 아니라 이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숫자로 남았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다음 왕에게 무거운 기준이 된다. 한 왕은 존재하지 않았다. 세종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늘 옳지 않았고 항상 침착하지도 않았다. 실록은 위대한 업적만 적지 않았다. 말을 아낀 날도, 화를 삼킨 밤도 남겼다. 세종은 병을 숨겼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날에도 정사를 멈추지 않았다. 몸은 약해졌지만 기록은 늘어났다. 실록에는 회의가 갑자기 끝난 날이 보인다. 왕의 말이 중간에서 끊긴 기록도 있다. 그 이유는 적히지 않았다. 그러나 사초는 침묵을 남겼다. 세종이 자리를 뜬 날, 사관은 그 사실만 적었다. 설명은 없었고 해명도 없었다. 왕의 감정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흔적은 남았다. 세종은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말을 줄였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강했다. 신하들은 왕의 얼굴을 살폈고 사관은 그 장면을 적었다. 완벽한 성군의 이미지는 이렇게 유지됐다.
그러나 실록은 완전히 속이지 않는다. 사소한 균열을 남긴다. 질문이 반복되던 날, 답이 없던 기록. 세종은 결정을 미루기도 했다. 망설임은 왕에게 약점이었다. 하지만 실록은 그 약점을 지우지 않았다. 세종의 위대함은 숨김에도 있었다. 드러내지 않음으로 정치를 지켰다.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판단을 앞세웠다. 실록은 이 과정을 차분히 따라간다. 성군의 뒷모습은 조용하다. 말보다 침묵이 많다. 그러나 그 침묵은 도피가 아니었다. 책임을 혼자 짊어지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세종의 기록은 빛나지 않는다. 그러나 무겁다. 이 무게는 다음 왕에게 전해진다. 그리고 그 무게는 견디기 어렵다. 왕의 자리는 언제나 무거웠다. 그러나 이 시기의 왕은 너무 짧았다. 문종은 왕이 되었고 고평이 앞섰다. 실록의 문장은 급해진다. 회의는 줄고 보고는 서둘러진다. 문종은 알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그래서 말을 아꼈다. 결정은 짧았고 지시는 명확했다. 그러나 몸은 따르지 못했다. 재위는 길지 않았고 기록은 담담하다. 슬픔은 적지 않았다. 문종의 실록은 비어있는 여백이 많다. 그 여백은 병이었다. 그리고 왕은 떠났다. 다음은 단종이었다. 어린 왕의 즉위는 조용했다. 환호는 짧았고 걱정은 길었다. 실록은 나이를 적는다. 어리다는 사실은 판단이 아니었다. 그저 조건이었다. 정치는 왕의 손을 떠났다. 말은 대신들이 했다. 결정은 회의에서 바뀌었다. 단종의 실록은 말수가 적다. 왕의 발언은 드물고 침묵이 잦다. 그 침묵은 무능이 아니었다. 어린 나이의 한계였다. 그러나 정치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실록의 문장은 점점 날카로워진다. 권한은 흔들리고 왕의 이름은 뒤로 밀린다. 기록은 사건을 앞세운다. 인물은 작아진다. 문종과 단종의 공통점은 짧음이었다. 그러나 그 짧음은 가벼움이 아니었다. 비극은 속도가 빨랐다. 실록은 그 속도를 따라간다. 감정을 붙이지 않고 결과를 차분히 적는다. 그래서 읽는 이는 늦게 아프다. 짧은 제위는 긴 질문을 남긴다. 왕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기록은 그 사실을 남겼다. 권력은 비어 있지 않았다. 비어 보였을 뿐이다. 왕의 자리가 흔들리자 말보다 움직임이 앞섰다. 세조는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명분을 모았다. 조카의 이름은 앞에 두고 결정은 뒤에서 이뤄졌다. 정변은 하루에 일어나지 않았다. 회의는 조용했고 발걸음은 잦았다. 실록의 문장은 차분하다. 폭력은 적지 않고 절차를 먼저 쓴다. 체포는 조치로, 유배는 처분으로 바뀐다. 사람의 이름은 줄어들고 관직의 명칭은 늘어난다. 세조실록은 칼을 숨긴다. 대신 법을 앞세운다. 왜일까? 정변은 합법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왕위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옮겨야 남는다. 그래서 기록은 말을 고른다. 반대는 무질서로, 저항은 혼란으로 쓴다. 실록은 사실을 지우지 않는다. 다만 해석을 바꾼다. 피는 문장 밖에 머문다. 남는 것은 명분이다. 세조는 이 방식을 알고 있었다. 칼보다 기록이 길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관의 붓은 멈추지 않았다. 문장은 정돈됐고 사건은 질서가 되었다. 정변은 반란이 아니게 되었다. 왕의 자리는 채워졌고 기록은 그 과정을 남겼다. 그러나 이 문장들은 가볍지 않다. 말 사이에는 침묵이 있다. 그 침묵은 사람의 이름이었다. 실록은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날의 언어가 어떻게 선택됐는지 보여준다. 혼란 뒤에는 정비가 따른다. 성종의 시대는 조용했다. 칼의 소리는 멀어지고 문장의 규칙이 가까워졌다. 성종은 정치를 정리했다. 사람보다 제도를 앞세웠다. 실록의 방식도 다듬었다. 사관의 자리와 권한이 분명해졌다. 기록은 속도가 아니라 절차가 되었다. 회의는 형식을 갖췄고 보고는 순서를 따랐다. 성종실록에는 반복이 많다. 같은 말이 다시 등장한다. 그 반복이 규칙을 만든다. 정치는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이 된다. 성종은 왕의 말도 틀에 넣었다. 즉흥은 줄고 검토는 늘었다. 사관은 안정 속에서 기록했다. 눈치를 덜 보고 문장을 다듬었다. 실록의 톤은 차분해진다. 감정은 뒤로 물러난다.
대신 사례가 쌓인다. 비슷한 문제, 비슷한 대응, 비슷한 결론. 그 축적이 국가의 기억이 된다. 성종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다. 그러나 완성된 틀을 남겼다. 이 틀은 왕을 넘어선다. 왕이 바뀌어도 기록은 남는다. 그래서 실록은 한 사람의 책이 아니다. 여러 시대의 손길이 겹친 결과다. 성종의 조용함은 이 겹침을 가능하게 했다. 큰 사건은 적다. 대신 기준이 많다. 조선은 이 기준 위에서 오래 버틴다. 기록의 나라가 모양을 갖춘 순간이다. 틀은 완성되었다. 이제 기록은 멈추지 않는다. 연산군의 시대는 소란스러웠다. 말은 거칠었고 결정은 빨랐다. 그러나 실록은 흥분하지 않는다. 차분한 문장으로 하루를 적는다. 연산군의 말은 자주 인용된다. 욕설도 분노도 줄이지 않았다. 기록은 왕의 언어를 그대로 남긴다. 사과는 완화하지 않았다. 그 선택이 얼굴을 만든다. 연산군은 점점 고립된다. 충언은 줄고 아첨은 늘어난다. 실록의 문장은 짧아진다. 회의는 끝이 빠르다. 처벌은 작고 설명은 없다. 기록은 패턴을 쌓는다. 같은 이유, 같은 결과, 같은 처분. 그 반복이 성격을 굳힌다. 연산군의 폭정은 하루에 완성되지 않았다. 문장들이 겹치며 형태를 갖춘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누적이다. 실록은 평가를 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읽는 이는 느낀다. 권력이 기록 앞에서 벌거벗는 순간을. 완성된 틀은 왕을 보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드러냈다. 연산군의 얼굴은 기록 속에서 굳어진다. 그 얼굴은 지워지지 않는다. 틀이 남았기 때문이다. 조선은 이 사실을 기억한다. 기록은 왕을 만들기도, 왕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먼저 문장이 바뀐다. 연산군의 기록은 쌓여 있었다. 분노의 말, 잦은 처벌, 짧은 회의. 실록의 누적은 무거웠다. 반정은 칼로 시작해 문장으로 끝난다. 그날의 움직임은 짧았고 설명은 길었다. 중종반정의 핵심은 명분이었다. 왜 바꿨는지, 어떻게 정당한지. 기록은 이 질문에 답하도록 배열된다. 폐위는 조치로, 즉위는 회복으로 쓴다. 연산군의 이름은 뒤로 물러난다. 대신 질서가 앞에 선다. 사건은 간단하지만 문장은 복잡하다. 반정의 주체는 흐려지고 국가의 안정이 드러난다. 실록은 폭력을 강조하지 않는다. 절차를 먼저 보여준다. 교서와 의논, 보고와 재가, 문서가 쌓이며 왕이 바뀐다. 중종의 얼굴은 서서히 그려진다. 개인의 의지는 작다. 제도의 복원이 크다. 기록은 이 방향을 선택한다. 쿠데타는 반정이 되고 반정은 회복이 된다. 말의 선택이 권력을 옮긴다. 그래서 실록은 조심스럽다. 단어 하나가 정치를 바꾼다. 이날의 문장들은 오래 남는다. 왕은 바뀌었고 기록은 계속됐다. 조선은 이 방식으로 자신을 설명했다. 왕이 바뀐 뒤 말의 주인이 늘었다. 사림은 칼을 들지 않았다. 그들은 문장을 앞세웠다. 훈구의 공로는 과거에 있었고 사림의 무기는 현재였다. 실록에는 논쟁이 늘어난다. 회의는 길어지고 의견은 갈린다. 사림은 옳고 그름을 말했다. 충성보다 명분을 따졌다. 왕에게 직접 묻는 문장이 늘었다. 그 질문은 공손했지만 날카로웠다. 법에 맞는가? 선례에 어긋나지 않는가? 말은 기록되고 기록은 힘이 된다. 사림은 실록을 의식했다. 오늘의 말이 내일의 판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장은 조심스러웠고 논리는 길었다. 사관의 붓은 바빠진다. 반복되는 주장과 반박이 쌓인다. 실록의 두께가 늘어난다. 정치는 개인의 결단에서 벗어난다. 집단의 언어가 형태를 갖춘다. 사림의 등장은 균형을 만든다. 그러나 긴장은 사라지지 않는다. 말이 힘이 될수록 그 말은 위험해진다. 기록은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편을 가른다. 문장은 사람을 살리기도, 사람을 몰아붙이기도 한다. 이 변화는 조용히 진행된다. 실록은 그 과정을 차분히 쌓는다. 조선의 정치는 이제 말 위에 선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시험대에 오른다. 말은 쌓이면 힘이 된다. 그러나 넘치면 칼이 된다. 사림의 언어는 날카로웠다. 원칙을 말했고 기준을 세웠다. 그 기준은 사람을 가른다. 실록에는 이름이 늘어난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문제가 된다. 사화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문장들이 미리 길을 닦는다. 누군가의 말이 기록되고 그 기록이 다시 읽힌다. 과거의 문장이 현재의 죄가 된다. 실록은 이 과정을 차분히 적는다. 발언의 맥락은 줄어들고 문장만 남는다. 의도는 사라지고 단어가 앞선다. 사림은 서로를 의심한다. 같은 말을 다르게 해석한다. 기록은 증거가 된다. 해명은 늦고 판단은 빠르다. 사화의 핵심은 폭력이 아니다. 선별이다. 누가 남고 누가 사라질지 정한다. 실록의 문장은 점점 차가워진다. 처벌은 조항으로, 배제는 결정으로 쓴다. 사람의 목소리는 줄어든다. 남는 것은 기록뿐이다. 말은 돌아온다.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로. 그래서 사화는 길다. 하루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장 하나가 세대를 건너간다. 실록은 그 무게를 알고 있다. 그래서 감정을 붙이지 않는다. 말이 칼이 된 날, 기록은 더 조용해진다. 조선은 이 침묵을 여러 번 겪는다. 전쟁은 먼저 기록을 무너뜨린다. 적은 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기록에서 사라진다. 임진왜란의 시작은 빠르다. 보고는 늦었고 판단은 흔들렸다. 실록의 문장은 급해진다. 날짜가 앞서고 이유는 뒤로 밀린다. 사초는 타고 보관은 흩어진다. 사과는 피난을 떠난다. 붓은 멈추지 않았지만 종이는 부족했다. 기록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한다. 성은 함락되고 보고는 겹친다. 같은 소식이 다른 말로 적힌다. 확인은 어렵고 정리는 불가능했다. 실록은 혼란을 숨기지 않는다. 문장은 짧고 사실은 조각난다. 누가 패했는지, 왜 무너졌는지 알기 어렵다. 기록의 질서가 깨진다. 그러나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과는 남은 종이에 적는다. 도망 중에도, 대기 중에도 쓴다. 전쟁은 영웅을 만들지만 기록은 생존을 선택한다. 완벽한 문장보다 남는 것, 그 선택이 실록을 살린다. 임진왜란은 칼의 전쟁이 아니다. 기억의 전쟁이다. 무너진 것은 성만이 아니었다. 기록의 형식도 함께 무너졌다. 그러나 그 잔해 위에 문장은 다시 놓인다. 실록은 그 사실을 남긴다. 전쟁은 사람을 흩뜨린다. 기록하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사과는 궁을 떠났다. 붓과 종이를 챙겼다. 목숨과 함께 기록을 옮겼다. 피난길은 질서가 없었다. 어디서 적을 만났는지, 누가 살아남았는지 불분명했다. 사과는 본 것만 쓴다. 들은 말은 뒤로 미뤘다. 확실한 것만 남기려 했다. 그러나 전쟁은 확실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보고는 엇갈리고 증언은 갈린다. 같은 날의 사건이 다르게 적힌다. 사과는 판단을 멈춘다. 정리보다 기록을 선택한다. 완결된 문장보다 남기는 것을 택한다. 종이는 접고 먹은 번졌다. 그러나 글자는 남았다. 전쟁 속에서 기록은 생존의 방식이었다. 영웅의 이름보다 도망친 경로를 쓴다. 승리의 외침보다 패주의 순서를 적는다. 사관의 역할은 찬양이 아니다. 흔적을 남기는 일이다. 그래서 실록에는 공백이 보인다. 날짜는 있지만 내용이 비어있는 날들. 그 빈칸은 무능이 아니었다. 전쟁의 현실이었다. 사관은 살아남아야 했다. 그래야 다시 쓸 수 있었다. 기록은 끝나지 않았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다. 전쟁이 지나가면 문장은 다시 정리된다. 그러나 그날의 떨림은 지워지지 않는다. 실록은 그 흔들림을 숨기지 않는다. 전쟁이 끝나도 기록은 돌아오지 않았다. 불탄 것은 집만이 아니었다. 사초가 사라졌다. 보관처는 무너졌고 옮기던 상자는 흩어졌다. 어디까지가 남았는지, 무엇이 사라졌는지 알기 어려웠다. 실록은 빈 곳을 마주한다. 연결되던 날짜가 끊긴다. 사과는 기억을 불러온다. 남은 사초를 모으고 편지와 보고를 찾는다. 증언이 기록을 대신한다. 그러나 기억은 기록이 아니다. 말은 엇갈리고 순서는 바뀐다. 사과는 표시를 남긴다. 확실하지 않다는 흔적을. 추정이라는 단어가 늘어난다. 실록은 완벽함을 포기한다. 대신 정직을 선택한다. 모른다는 사실을 적는다. 사라진 부분은 침묵으로 남긴다. 그 침묵은 거짓이 아니다. 기록의 한계다.
조선은 이 한계를 숨기지 않는다. 그래서 실록은 신뢰를 얻는다. 남은 것을 과장하지 않고 없는 것을 만들지 않는다. 사초를 잃은 나라는 기억을 의심한다. 그 의심이 기록을 단단하게 만든다.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기록의 원칙은 남겼다. 실록은 그 원칙을 지킨다. 전쟁은 왕을 바꿔놓았다. 광해군은 그 잔해 위에 섰다. 나라는 지쳐 있었고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광해군은 살아남는 길을 택했다. 외교는 조심스러웠고 말은 아꼈다. 실록의 문장은 차분하다. 성과를 강조하지 않고 위험을 숨기지 않는다. 중립은 기회로, 오해는 불안으로 적힌다. 광해군의 정책은 이해를 요구한다. 그러나 정치는 기다리지 않는다. 말은 갈리고 해석은 분열된다. 실록에는 두 개의 시선이 겹친다. 능력은 인정받고 의심은 자라난다. 같은 결정이 다른 의미로 읽힌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문제가 된다. 광해군의 이름은 점점 무거워진다. 실록의 문장도 길어진다. 설명은 늘고 변명은 붙지 않는다. 결과는 기록되고 평가는 남겨진다. 광해군의 시대는 끝나지만 문장은 끝나지 않는다. 폐위는 사건으로, 정책은 사례로 남는다. 실록은 판결하지 않는다. 다만 두 개의 기록을 겹친다. 한쪽은 현실이고 다른 한쪽은 불신이다. 광해군은 그 사이에 남는다. 기록은 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사라지게도 하지 않았다. 두 얼굴은 문장 속에 고정된다. 왕은 바뀌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인조의 시대는 불안으로 시작된다. 선택은 늦었고 결정은 흔들렸다. 실록의 문장은 자주 되돌아간다. 이미 지났던 문제가 다시 등장한다. 전쟁은 예고 없이 다가온다. 대비는 부족했고 동맹은 멀었다. 패배는 순간이 아니었다. 작은 판단들이 겹친 결과였다. 실록은 그 과정을 차례로 적는다. 망설임과 미루기, 엇갈린 보고와 지연된 명령. 전장은 멀어지고 결과는 가까워진다. 굴욕은 사건으로, 항복은 절차로 남는다. 실록의 문장은 차갑다. 변명은 없고 감정은 붙지 않는다. 누구를 탓하지 않는다. 다만 무엇이 부족했는지 쌓는다. 인조의 이름은 패배와 함께 남는다. 그러나 실록은 멈추지 않는다. 패배도 기록의 대상이다. 숨기지 않고 미화하지 않는다. 조선은 이 문장으로 자신을 돌아본다. 강함이 아니라 현실이 필요했던 순간을. 패배의 기록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기억의 경고다. 실록은 그 경고를 남긴다. 전쟁이 지나간 뒤 정치는 말로 이동한다. 숙종의 시대는 조용하지만 날카롭다. 칼은 보이지 않고 문장이 앞에 선다. 숙종은 결단을 미루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방식은 다르다. 말을 바꾸고 자리를 바꾼다. 실록에는 이동이 잦다. 사람이 움직이고 의견이 뒤집힌다. 환국은 사건이 아니다. 과정이다. 말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다. 숙종은 그 흐름을 읽었다. 한쪽의 말이 강해지면 다른 쪽을 불러온다. 균형은 안정이 아니었다. 긴장의 유지였다. 실록의 문장은 빠르게 바뀐다. 어제의 주장이 오늘은 문제가 된다. 기록은 이 변화를 숨기지 않는다. 말은 도구가 되고 정치는 기술이 된다. 숙종의 시대에는 침묵이 드물다. 항상 누군가가 말한다. 그 말은 다시 기록된다. 실록은 판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만 움직임을 보여준다. 권력은 말을 타고 이동한다. 숙종은 그 이동을 반복했다. 그래서 정치는 흔들리지만 왕권은 남는다. 말이 정치를 삼킨 시대였다. 기록은 그 사실을 차분히 적는다. 왕은 기록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영조는 달랐다. 그는 기록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나왔다. 영조의 말은 자주 남는다. 침묵보다 설명이 많다. 실록에는 왕의 변명이 보인다. 사과도 있고 해명도 있다. 영조는 스스로를 적게 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유를 붙였다. 왕의 감정이 문장에 실린다. 분노와 후회, 망설임이 함께 남는다. 사과는 그 말을 거르지 않는다. 줄이지도 꾸미지도 않는다. 실록은 왕의 독백을 받아낸다. 영조는 기록을 통해 설득하려 했다. 현재의 신하가 아니라 미래의 독자를 향해.
그래서 문장은 길어지고 설명은 겹친다. 정책보다 태도가 앞선다. 왕은 자신을 남긴다. 실록은 그 시도를 그대로 둔다. 판단하지 않고 해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기록은 여기서 역할을 바꾼다. 감시에서 대화로, 통제에서 설명으로 영조의 시대는 이 전환을 보여준다. 왕은 여전히 강했지만 문장 앞에서는 혼자였다. 실록은 그 모습을 조용히 남긴다. 권력은 사라지지만 설명은 남는다. 조선은 이 방식으로 자신을 돌아본다. 기록은 모든 것을 담지 못한다. 남은 것보다 빠진 것이 많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분명한 빈칸이 존재한다. 사건은 있었으나 문장은 남지 않았다. 사관이 없던 자리, 종이가 없던 날, 시간이 허락하지 않은 순간, 실록은 그 공백을 숨기지 않는다. 날짜만 적힌 날이 있고 사유 없이 끝난 기록도 보인다. 왜 쓰지 못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 설명조차 남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록은 선택의 결과다. 모든 사실을 적는 것이 아니라 적을 수 있는 사실만 남긴다. 그래서 실록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 없는 것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침묵은 거짓이 아니다. 상황이다. 사과는 모른다고 적지 않는다. 아예 적지 않는다. 그 선택은 용기였다.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결단. 실록의 신뢰는 여기서 나온다. 빈칸은 실패가 아니다. 한계의 고백이다. 조선은 이 고백을 지웠다면 실록은 남지 못했을 것이다. 기록은 침묵으로도 말한다. 그 침묵을 읽을 수 있을 때 실록은 비로소 완성된다. 기록은 항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거짓을 쓰기 때문은 아니다. 선택해서 남기기 때문이다. 실록은 모든 말을 같은 무게로 담지 않는다. 어떤 발언은 앞에 놓이고 어떤 말은 뒤로 밀린다. 같은 사건이라도 배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며 왜곡으로 읽힌다. 실록의 왜곡은 문장 하나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문장들이 어떤 순서로 배치되었는지에서 생긴다. 강한 표현은 줄어들고 완곡한 말이 더 오래 남는다. 날선 비판은 정리되고 온건한 언어가 기록의 표면을 차지한다. 사과는 거짓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표현을 선택한다. 이 선택은 개인의 악의가 아니라 시대의 조건이었다. 왕이 살아있는 동안 모든 말을 그대로 남길 수는 없었다. 기록은 늘 미래를 염두에 두어야 했다. 그래서 실록은 직접 말하지 않는다. 돌려 말하고 완곡한 문장으로 상황을 감싼다. 비판은 사실의 형태로 남고 사실은 배열 속에 숨겨진다. 이 배열이 해석을 바꾼다. 실록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단어가 아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 놓였는지가 핵심이다. 무엇 뒤에 적혔는지, 무엇과 함께 등장하는지에 따라 문장의 무게는 전혀 달라진다. 왜곡은 삭제가 아니다. 구성의 문제다. 강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미를 이동시킨다. 사건은 존재하지만 비중은 줄어든다. 설명은 남지만 감정은 빠진다. 그래서 실록의 문장은 차분하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 항상 중립은 아니다. 실록은 시대의 공기를 마신다. 정권의 언어와 정치의 분위기가 문장에 스며든다. 그래서 실록은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다. 그러나 무가치한 기록도 아니다. 왜곡을 이해하고 읽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 말보다 구조가 먼저 드러난다. 기록은 말하지 않은 것으로도 말한다. 그 침묵까지 읽을 수 있을 때 실록은 다시 살아난다. 기록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의심하며 읽는 태도에 가깝다. 조선은 기록을 신성시하지 않았다. 실록을 남겼지만 그 자체를 절대화하지는 않았다. 사과는 완벽하지 않았고 시대는 늘 조건을 남겼다. 그래서 실록은 읽는 법을 요구한다. 첫 번째는 비교다. 하나의 문장만 보지 않는다. 앞뒤 기록을 함께 놓고 읽는다. 같은 사건이 며칠 간격으로 어떻게 적혔는지, 표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본다. 두 번째는 반복이다. 같은 문제가 몇 번 등장하는지 살핀다. 한 번의 언급보다 누적이 중요하다. 실록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을 여러 차례 쌓아 판단을 독자에게 넘긴다. 세 번째는 침묵이다. 무엇이 적혔는지보다 무엇이 빠졌는지를 본다. 중요해 보이는 사건이 이상할 만큼 짧게 처리되었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 침묵은 무지의 표시가 아니다. 당시의 위험과 한계를 드러내는 단서다. 네 번째는 맥락이다. 문장은 항상 시대 안에 있다.
정권과 외교, 전쟁과 권력 구도를 함께 본다. 같은 말이라도 어느 시점에 적혔는지에 따라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마지막은 거리다. 실록과 감정 사이에 거리를 둔다. 분노하거나 동정하기 전에 기록이 왜 그렇게 남았는지부터 묻는다. 실록은 답을 주는 책이 아니다. 질문을 남기는 책이다. 그래서 믿는 방법은 단순하다. 의심하면서도 버리지 않는 것. 비판적으로 읽되 가볍게 소비하지 않는 태도. 조선은 이 균형을 믿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겼고, 그래서 판단을 독자에게 맡겼다. 실록은 완성된 결론이 아니다. 생각을 시작하게 만드는 재료다. 그 재료를 다루는 방식이 바로 기록을 믿는 방법이다. 실록에는 수많은 이름이 등장한다. 왕과 대신, 장수와 관리의 이름들이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백성의 삶은 대부분 이름 없이 지나간다. 세금의 수치로 남고 사건의 배경으로만 스친다. 누군가는 굶었고 누군가는 떠났으며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실록은 그 얼굴을 그리지 않는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다만 기록의 기준에 닿지 못했을 뿐이다. 사관은 모든 삶을 적을 수 없었다. 국가의 문서는 개인의 일기를 대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록은 늘 위에서 아래를 본다. 정책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적는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목소리는 희미해진다. 실록의 문장은 구조를 남기고 사람의 감정은 비워둔다. 그러나 그 공백은 의미가 있다. 이름 없는 다수가 있었기에 정책은 시험되었고 법은 흔들렸다. 실록 속의 숫자는 말이 된다. 호수의 증감, 유민의 이동, 형벌의 횟수. 이 수치들이 삶의 흔적이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록의 바깥에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들은 결과로 남는다. 정책의 실패로, 개혁의 필요로, 다음 기록의 이유로 남는다. 그래서 실록을 읽을 때는 등장인물만 보지 않는다. 배경으로 밀려난 존재들을 함께 본다. 한 줄로 요약된 결정 뒤에 얼마나 많은 삶이 있었는지를 상상한다. 그 상상이 기록을 완성한다. 실록은 모든 사람을 불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 위해서 쓰였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덕분에 기록은 움직였고 조선의 역사는 흘러갔다. 이 보이지 않는 다수를 이해할 때 실록은 국가의 책을 넘어 사람의 기록으로 읽히기 시작한다. 기록은 말하지만 동시에 침묵한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니다. 실록에서 말해지지 않은 것은 대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다. 권력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침묵은 두꺼워진다. 직접적인 비판은 줄어들고 완곡한 표현이 늘어난다. 실록은 폭로하지 않는다. 대신 흔적을 남긴다. 짧은 문장, 갑작스러운 기록의 종료, 반복되지 않는 사건. 이 침묵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왜 여기서 멈췄는가? 왜 더 설명하지 않았는가? 조선의 기록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남긴다. 후대가 판단하도록 자리를 비운다. 사관은 모든 진실을 당대에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완전히 지우지도 않았다. 침묵은 삭제가 아니라 보류였다. 지금은 쓰지 않되 언젠가는 읽히기를 기다리는 방식이다. 그래서 실록에는 의미 없는 여백이 없다. 비어있는 듯한 문장에도 시대의 압력이 담겨 있다. 정치적 긴장, 외교적 부담, 왕권의 무게가 침묵의 형태로 남는다. 후대의 독자는 그 침묵을 통해 당대의 한계를 읽는다. 무엇을 말할 수 있었고 무엇을 말할 수 없었는지. 그 경계가 바로 역사다. 실록은 침묵으로 자신을 보호했다. 그래서 오래 살아남았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기에 완전히 부정되지도 않았다. 기록의 침묵은 역사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든다.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오래 질문할 수 있다. 실록은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침묵으로 생각을 남긴다. 그 침묵이 이어진 자리에서 역사는 지금도 읽히고 있다. 기록은 신뢰를 요구한다. 그러나 신뢰는 선언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조선은 이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실록은 믿어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의심을 견디는 구조를 만들었다. 가장 먼저 마련된 장치는 사람을 나누는 방식이었다. 기록하는 자와 판단하는 자를 철저히 분리했다. 사관은 기록만 했고 편찬자는 비교만 했다. 하나의 시선에 맡기지 않았다. 같은 날의 사건이 여러 사관의 붓에서 겹쳐 쓰이게 했다. 문장이 다르면 다시 확인했다. 의도가 아니라 일치 여부를 봤다. 사초는 봉인되었고 왕도 접근할 수 없었다.
권력은 기록을 직접 만질 수 없었다. 편차는 왕이 죽은 뒤에 이루어졌다. 당대의 이해관계가 최소화되는 시점이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록은 남겨두었다. 불편한 내용이라도 삭제하지 않았다. 실록에는 왕의 실수도 남아있고 정책의 실패도 남아있다. 완벽하지 않음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이 오히려 신뢰를 만들었다. 또 하나의 장치는 형식이었다. 감정적 표현을 줄이고 절차와 맥락을 강조했다. 칭찬보다 과정이 많고 비난보다 기록이 많다. 읽는 이는 판단을 강요받지 않는다. 대신 판단할 재료를 받는다. 실록은 설득하지 않는다. 쌓아 올릴 뿐이다. 그래서 이 기록은 세대를 넘어 읽힌다. 당대의 편이 아니라 구조의 힘으로 남는다. 조선은 기록을 통해 자신을 통제했다. 사람을 믿지 않고 절차를 믿었다. 그 선택이 500년의 시간을 견뎠다. 실록을 믿게 만든 것은 위대한 왕이 아니라 이 집요한 장치들이었다. 그리고 그 장치들은 지금도 문장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조선 왕조실록은 사건의 모음이 아니다. 판단의 기준을 남긴 책이다. 무엇이 옳았는지보다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왕의 결정은 항상 질문과 함께 남는다.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다른 길은 없었는지. 실록은 결과만 적지 않는다. 과정과 망설임을 함께 쌓는다. 그래서 독자는 답을 바로 얻지 못한다. 대신 기준을 얻는다. 이 기준은 특정 왕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음 왕을 향한 것이고 그 다음 시대를 향한 것이다.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라는 기준. 권력은 개인이 아니라 구조로 통제해야 한다는 기준. 실록은 이 기준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성공한 날에도 실패한 날에도 잘한 결정에는 찬사가 없고 잘못된 선택에는 과한 비난이 없다. 대신 선례가 남는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조선의 정치는 이 선례 위에서 움직였다. 기준을 벗어나면 항상 기록이 따라왔다. 그래서 왕은 자유롭지 않았다.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언제나 이전 기록을 의식해야 했다. 실록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완벽한 답이 아니다. 판단의 틀이다. 우리는 이 틀을 통해 과거의 선택을 이해하고 현재의 결정을 돌아본다. 실록은 말한다. 권력은 한순간이지만 판단의 기준은 오래 남는다고. 이 기준은 지금도 유효하다. 사람이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그래서 실록은 과거의 책이 아니라 계속 읽히는 책이 된다. 기록이 남긴 것은 역사가 아니라 판단하는 방법이었다.